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하늘을 나는 택시, 바로 eVTOL,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정말 앞에서 끌고 가는 두 회사, 아처 에비에이션하고 조비 에비에이션, 이 두 회사에 집중해 볼 텐데요. 네네. 최근에 이 두 회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잠시 숨 고르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신호가 있는 건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이 높으니까요. 이 새로운 교통혁명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 또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미래 도시 모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서요. 맞아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처랑 조비는 이제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뭔가 보여주고 있죠. 네, 실제 비행체를 만들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주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처랑 조비 주가가 최근 두 달 사이에 보니까 각각 12.2%, 또 16.2% 이렇게 하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하락폭이 더 커서 이게 두 자릿수 하락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할지. 대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시장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단기 조정이요? 네, 사실 돌이켜보면요. 불과 2023년 3분기만 해도 이 두 회사 주가가 6달러 아래였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처 같은 경우는 최고 주가가 한 14달러 근처까지 갔었고 조비는 20.95달러까지 찍었으니까요. 와, 정말 많이 올랐었네요.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래서 현재 하락은 그동안 조금은 약간 과열됐던 기대감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시 좀 맞춰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할 수 있었겠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 주가 조정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자체를 훼손하는 신호냐 네. 하는 건데 네, 그게 중요하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 과열을 시키고 좀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특히 아처 같은 경우는 그 2028년 LA 올림픽 공식 항공택시 파트너 이걸로 선정되면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큰 이슈였죠. 그런 큰 호재가 있고 나서 조정이 오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도 확 높아졌고 기대치도 정말 한껏 부풀어 올랐었죠. 그래서 조정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올림픽 파트너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홍보 효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단순 홍보 이상이다.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이걸 미국 정부가 eVTOL 산업을 그냥 민간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중요성. 네,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첨단 기술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처 같은 자국 기업이 FAA 인증이나 운항 승인받는 절차가 어쩌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지원 같은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국가적 지원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부 지원 가능성이라. 이게 확실히 큰 힘이 될 텐데 혹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장 경쟁을 좀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은 당연히 중요하죠. 네. 하지만 동시에 또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초기에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좀 앞서가는 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정부도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아처가 단순히 이런 기대감에만 기댄 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이제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진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처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 약 17억 달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17억 달러요? 와, 꽤 많네요. 네, 이게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많은
꽤 넉넉한 자금이죠. 이걸 바탕으로 지금 주력 개체인 미드나이트, 이걸 이미 6대나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6대나요? 네, LA 올림픽을 목표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기체를 척척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 시제품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근데 17억 달러면 경쟁사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이 항공기 개발하고 인증받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FAA 인증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금으로 2028년 올림픽 상용화까지 충분할까요? 혹시 뭐 추가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억 달러가 절대 적은 돈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 특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체를 인증받고 또 양산체제까지 갖추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변수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 가진 돈만으로 2028년까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아처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거고 단계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아처가 사업 다각화에도 꽤 공을 들이고 있어요. 사업 다각화요? 항공택시 말고 다른 쪽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버에어라고 경쟁사 중 하나인데 그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랑 복합재 생산시설을 인수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수를 했군요. 네, 이걸 통해서 방위산업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군용 eVTOL 시장은 민간 시장보다 어쩌면 더 먼저 열릴 수도 있고 계약 규모도 크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복합재 생산시설 인수가 특히 눈에 띄네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eVTOL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날잖아요. 그래서 기체 무게를 줄이는 게 성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네, 가벼워야죠. 복합 재료는 쇠 같은 금속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서 eVTOL 동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품질의 복합재를 안정적으로 또 많이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자체 생산시설을 갖게 되면 밖에다 의존하지 않고 개발 속도도 높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와의 싸움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려는 노력이네요. 해외 시장 진출은 좀 어떤가요? 네, 그것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같이 좀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UAE 아부다비 항공하고는 몇 년짜리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 중동 시장까지? 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또 민간 시장 말고 군수 시장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위험을 분산하고 다량한 수익원에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처가 올림픽 파트너십 또 정부 지원 가능성 그리고 자체 제조 역량과 사업 다각화로 주목받는다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비는 또 다른 강점이 있죠. 특히 최근에 미국 공항사일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이거 정말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2025년 8월이었죠.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 헬리패드까지 유인 비행 성공. 이건 조비의 기술력이 정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조비는 현재 현금을 약 9억 9천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처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조비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전략적인 움직임에 있어요. 영리한 전략적 움직임,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1억 2,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한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요? 네, 이 회사는 이미 헬리콥터 같은 걸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예요. 아, 그럼 단순히 회사를 사들인 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그냥 흡수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비가 FAA로부터 eVTOL 기체 인증을 딱 받는 순간 네. 바로 이 블레이드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 있잖아요. 아, 기존 고객들이요? 네. 그리고 운항 노선, 예약 시스템, 지상 인프라 이런 것들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비행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어떻게 운항하지? 이 고민 없이 바로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그렇죠. 인증과 동시에 바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마련해 놓은 셈입니다. 이게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확 줄여주고 초기 수익을 내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죠. 일종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가 못한 부분이네요. 비행기만 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 놓는다. 대단한 전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비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거인 도요타와의 파트너십이죠. 아, 맞다. 도요타. 도요타와의 협력은 어떤 이점을 주나요? 자동차 회사가 항공기 생산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수십 년 동안 그 유명한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 네, TPS. 이걸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노하우랑 정말 극도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을 쌓아왔잖아요. 그렇죠. 효율의 대명사죠. 많은 항공 스타트업들이 시제품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수백 대, 수천 대씩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흔히 생산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생산지옥. 들어본 것 같아요. 도요타와의 협력은 조비가 이 생산지옥에 빠질 위험을 정말 혁신적으로 줄여줍니다. 와, 생산지옥을 피할 수 있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이점이겠네요. 그런데 자동차 생산 방식을 그대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전 규제나 요구사항이 완전히 다를 텐데요. 물론 자동차하고 항공기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조립 라인을 돌리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낭비를 없애고 품질을 최고로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 철학하고 방법론에 있거든요. 아, 원칙과 방법론? 네, 이 원칙은 항공기 생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요타가 조비의 생산시설 설계부터 부품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프로세스 구축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조비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시제품을 넘어서 진짜 상업 운항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능점을 갖출 거다. 이런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요타라는 이름이 주는 그 신뢰감 자체가 엄청나겠네요. 하지만 조비 역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조비 역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2025년 한 해에만 약 5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될 정도니까요. 5억 달러요? 1년에? 네. 지금 가진 현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조비의 기업 가치가 약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아직 매출도 거의 없는데? 그렇죠. 아직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로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최근 주가 하락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 가치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인증이 늦어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터지면 주가 변동성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처와 조비 두 회사 모두 각자의 강점과 전략이 정말 뚜렷하네요.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이 EV TOL 산업 전체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성장 가능성은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산업 전체로 보면 성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요. 2024년에 한 17억 달러 정도인데 2025년에는 약 19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34억 7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4억 7천만 달러요? 와, 엄청 많네요. 네, 연평균 성장률 CIGR으로 따지면 12.6%에 달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연평균 12.6% 성장이라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요인들이 이런 성장을 이끄는 건가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대세죠. EVTOL은 전기를 쓰니까 탄소 배출이 없어서 이 흐름에 딱 맞고요. 둘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도시 안에서 교통체증 피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출퇴근 시간 생각하면. 네. EVTOL은 지상 교통 상황하고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기술, 또 자율비행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복합 소재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EVTOL의 대량 생산이나 상업 운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해를 나는 자동차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많아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역시 인프라 부족이에요. 인프라요? 네, EVTOL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이착륙장, 이걸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심 곳곳에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땅 구하고 짓는 비용, 또 소음 문제 해결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뜨고 내릴 데가 없으면 뭐 무용지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안전. 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 대중들이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기존 항공기 수준, 아니 어쩌면 더 이상으로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고 이걸 증명해야 해요. FAA 같은 규제 당국의 아주 엄격한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뒤에도 계속 안전하게 운항한다는 기록을 쌓아야 하죠. 안전 문제는 정말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초기 운영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기체 가격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버티포트 운영하는 비용, 충전시설 만드는 비용, 조종사나 정비 인력 교육하는 비용, 이걸 다 생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이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고 수익을 낼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도 좀 명확합니다. 배터리 기술이라면 뭐 주행거리 같은 그런 문제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한 번 충전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직은 좀 제한적이에요. 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이나 짐을 싣고 날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동시에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 시간, 그리고 물론 안전성까지 다 잡아야 하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복합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동화된 대량 생산 기술이랑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아처나 조비가 각각 복합재 시설을 인수하거나 도요타랑 협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넘어서려는 노력의 일부인 거죠. 아, 정리해보니 정말 복잡한 퍼즐 같네요. 아처와 조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곤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 부담, 그리고 이 산업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까운 미래, 예를 들어 2027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상업적인 성공이나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아직은 기술 개발하고 인증받고 인프라 깔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죠. 따라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 뭔가 벤처 투자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이 EVTOL 투자를 약간 벤처 투자 스타일로 접근해라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벤처 투자 스타일이요? 네, 전체 투자 포트포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면 3% 정도만 딱 떼어서 아주 큰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방식이죠. 실패할 위험도 물론 크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으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군요. 그렇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 조정 역시 이런 거대한 잠재력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는지, 계속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을 중심으로 EVTOL 상업의 아주 뜨거운 현재, 그리고 흥미로운 미래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LA 올림픽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를 향해서 제조 역량을 키우는 아처, 네. 그리고 블레이드 인수와 도요타 협력으로 아주 탄탄한 운영 기반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조비. 그렇죠.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 인프라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정말 많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들의 도전과 또 성공 여부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도시교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의 주가 조정은 이 혁신적인 분야를 바라볼 때 장기적인 기대감과 함께 또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냉철하고 신중한 평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체증 없는 출퇴근길, 도시 간의 빠른 이동.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수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